안녕 감동이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3단원 1차 방정식 활용 세 번째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자, 두 개의 컵 A, B에 각각 50ml, 110ml의 물이 들어있다. A와 B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같아지도록 B에서 A로 물을 옮기려고 한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은 그림을 먼저 그려줄게요. 자, 50ml A 비커가 있고요. 그 다음 B는 110ml가 있는데 A의 물의 양과 B의 물의 양이 같아지고 싶대요. 같아지고 싶다. 같게 만들고 싶다. 그때 B에서 A로 주는 거죠. Xml만큼 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줬으니까 나눠준 거기 때문에 내가 줬잖아. 그래서 그 준 만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식을 세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 50 플러스 X는 110 마이너스 X와 같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내면 됩니다. 자, 2항에 가고 2항에 오고 자, x 플러스 x는 110 마이너스 50 2x는 얼마? 자, 2로 나누겠죠. 따라서 x는 얼마다? 30. 그럼 답을 뭐라고 쓰면 돼요? 30ml라고 쓰면 됩니다. 좋아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역시 비커 A에는 2500ml 그리고 B비커에는 300ml가 있는데 자, A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B에 들어있는 물의 양보다 더 많고 싶다는 얘기죠. B의 물의 양보다 1000ml만큼 더 많고 싶다. 그러려면 A에서 B로 몇 ml의 물을 옮겨야 하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넘겨줬습니다. 얼마만큼? Xml만큼. 자, 주었기 때문에 내가 B한테 B비커에 옮겨 담았기 때문에 빠져나간 것을 뜻하면 되고 B 입장에서는 A에서부터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 자체는 2500 마이너스 X는 자, 더해줬죠? 그리고 얼마만큼? 1000만큼 더 많아지고 싶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2500을 이항할 거고요. 자, 괄호를 풀면 x 플러스 2개 계산하면 1300. 자, 2500 마이너스 x. 자, 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1300 마이너스 2500.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얼마? 마이너스 1200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로 나누겠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1이 되고 여기는 60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쓰죠? 정답은 단위를 넣어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몇 번 답?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좋아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26번입니다. 역시 얘도 비커에 관련된 물의 이동이 관련된 문제죠. 자, A에는 1000 그리고 B에는 주스가 들어있다. A에 들어있는 주스의 양이 주스 양이 어떻다? B 3배가 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래서 A에서 B로 옮겨야 하는 주스의 양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옮겨가겠죠. 얼마만큼? 모르니까 X 밀리리터. 내가
주었기 때문에 A 입장에서 A, B 컷에는 빼기가 되는 거고 B에는 X를 더해야겠죠. 더합니다. 자, 그래서 1000 마이너스 X는 자, 200 플러스 X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변은 분배 법칙에서 정리해주면 자, 분배 법칙 하겠죠? 그러면 600 플러스 3X 1000 마이너스 X 자, 2항이 가고 2항이 오면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400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4로 나눠주니까 따라서 X는 얼마다? 100이다. 그러면 정답을 쓸 땐 단위를 써야 되니까 단위를 쓰면 100ml다 라고 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예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27번입니다. 자, 현재 형의 저금통에는 6,000원이 있고요. 자, 형의 저금통 통장 또는 저금통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됐어요? 저금통이기 때문에 저금통과 동생의 저금통을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형의 저금통에는 6,000원이 있고요. 자, 그러면 동생의 저금통에는 얼마가 있다? 4,000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형은 매일 200원씩 매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매일 200원씩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는 200원. 그쵸? 2일에는 두 번째 날에도 다 계속 200원씩 넣겠다는 얘기죠. 합하게 되면 2일째는 얼마 된다? 400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x1 언젠가 시간이 흐른 뒤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1에서 곱하기 x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얼마를 곱한다? x를 곱합니다. 어디에다가? 200에다가 x를 곱하면 x1을 지났을 땐 200x1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플러스 200x라고 적어주면 되고 자, 동생은 400원씩이에요. 400원씩. 그러면 매일 400원씩 이것도 역시 식으로 표현하면 설명을 하자면 이 말이죠. 4일째는 400원이고 2일째는 얼마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800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를 지나갈 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자, 곱하기 x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곱하기 x를 해주면 어떻게 돼? 400x1이 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동생은 400x만큼 계속 넣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형과 동생이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같아지고 싶다. 같아지는 지 구하시오라고 해서 며칠 후에 자 같아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얘를 풀면 되겠죠. 얘를 풀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걸 지워볼게요. 자 합니다. 그러면 200x 2항에 오면 마이너스 400 x가 4,000 마이너스 6,000 그쵸? 마이너스 200x는 마이너스 2,000 자, 마이너스 200으로 나누기 때문에 얼마다? 따라서 x는 얼마? 10이라고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10이니까 며칠? 그렇죠? 11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28번도 역시 예금에 관련된 내용. 자, 해봅시다. 자, 28번 문제. 자, 현재 언니의 저금통에는 23,000원, 동생의 저금통에는 11,000원이 들어있다. 현재는 언니 저금통, 동생의 저금통, 현재 있는 거를 확인합니다. 자, 얼마? 23,000원이 있고요. 동생은 11,000원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매달 언니는 2,000원씩 자, 아까도 했지만 매달 2,000원씩 그러면
뭐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몇 개월 후에는 둘이 같아지는 걸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2000x1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동생은 어떻게 돼요? 매달 어떻게 되고 있다? 3,000원. 3,000원씩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3,000x1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둘이 세 번째 줄을 보면 언니와 동생이 저금액이 같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라고 했기 때문에 같아지겠다. 그러면 매달 저금하고 있는 금액을 각각에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계산합시다. 자, 2000x 2항에 오면 마이너스 3000x 11,000 2항에 가면 마이너스 23,000. 자, 좋아요? 마이너스 1000 x는 마이너스 얼마? 12,000.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000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0이 없어지잖아. 0. 하나, 둘, 셋. 잘 써볼게요. 다시. 마이너스 1000이니까 하나, 둘, 세 개를 없애면 플러스가 되면서 따라서 x의 값은 뭐다? 10이라고 답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답을 쓸 때는 12개월 12개월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2개월. 자, 좋아요. 자, 29번. 이번에는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은행에 저축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쭉 보면요. 은행에 저축을 하는데 동생은 매월 5,000원씩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고 형과 동생이 동시에 현재 금액이 10만 원이고 동생은 25,000원일 때 형의 예금액이 자 문제는 이거네요. 형의 예금액 동생의 예금액의 두 배가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 자, 단 이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잔액을 각각 좌변에 형이 갖고 있는 거 형이 얼마 갖고 있죠? 10만원 그쵸? 자, 10만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동생은 얼마를 갖고 있죠? 그쵸? 25,000원인데 자, 각각이 5,000원씩 매달 저축을 하고 있어요. 매달, 이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되죠? 자, 매달 5,000원씩 이란 말은 어떻게 표현하죠? 5,000x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형도 플러스 5,000x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동생도 역시 어떻게 되죠? 동생도 역시 그렇죠.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5,000x가 될 건데 이것을 2배라고 했기 때문에 2배라고 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건 살짝 지워주고요. 자, 계산해 봅시다. 일단 우변에 분배 법칙을 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분배 법칙 하고 합시다. 10만 5,000 x가 자 플러스 곱하기 2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면 5만 그리고 만 x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게 뭐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선생님은 조금 더 나누고 시작해도 돼요. 나누고 시작해도 돼요. 자, 두 가지로 다 풀겠습니다. 어떻게? 나누고 하고 싶어. 자, 5,000으로 나누면 각각을 여기도 5,000 나누고 여기도 5,000으로 5,000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자, 동그라미 하나씩 없애. 둘, 셋. 그러면 5, 1은 5, 5, 2, 10. 그러면 20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똑같으니까 1이 되겠죠? x는 자, 하나, 둘, 셋. 5분의 50이니까 5, 1은 5, 50. 그러면 10. 플러스 자, 하나, 둘, 셋. 자, 5분의 10이니까 약분하니까 얼마? 2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해진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2학년 오고 자,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10이 됩니다. 10.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몇 개월 후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뭐라고 쓰죠? 그렇죠. 10개월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5,000으로 나누고 시작해도 되고요. 나누지 않고 그냥 해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는 것도 해줘야 되는 건가? 약분하지 않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 해보고 안 될 때는 학원에 와서 질문하도록 합니다. 좋아요? 자, 30번 문제 넘어갑시다. 자, 30번. 자, 영민이와 수민이가 현재 예금액은 각각 84,000원, 2만원. 자, 영민이가 있고요. 영민, 그리고 수민. 현재 갖고 있는 걸 각각 좌변에는 영민이 현재 갖고 있는 현재 예금된 금액, 그리고 2만원을 적어줍시다. 자, 적어줬고, 영민은 매달 2,000원씩, 수민이는 매달 X원씩 예금을 하면 6개월 후에, 아하, 이번에는 개월수가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6개월 동안 예금을 할 건데, 6개월 동안 영민이는 얼마를 한다? 매달 2,000원씩 하고, 그리고 수민이는 X원씩 한대. 그러면 봐봐. 6개월 동안에 영민이는 2,000원씩 했기 때문에 얼마가 돼? 6개월이니까 얼마? 2,000. 개월 6개월이 될 거고요. 자, 수민이는 어떻게 돼? X1이라고 했기 때문에 X1 그러면 X1씩 6개월이니까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6X가 되겠죠. 6X. 그래서 6개월 후에 영민이의 예금액 2. 자, 6개월 후에 예금액 2. 자, 수민이의 예금액의 3배가 된다. 3배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주어진 식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나요? 자, 문장을 읽어보면 이번에는 금액에 대한 미지수 자체가 금액이 아니라 개월.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죠. 6개월이란 시간은 적고 수민이의 금액을 얼마씩 예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식을 풀어봅시다. 같아지는 거니까. 자, 84,000원에서 12,000원을 더해줄 거고요. 자, 분배 법칙 해야겠죠? 분배 법칙 해줍니다. 그러면 326, 네, 326, 8x가 될 거니까 그대로 풀어줍시다. 자, 요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얼마니? 얼마? 96,000원이 될 거고요. 여기는 6만 8x. 자, 6만만 이항해 봅시다. 96,000원에서 6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학원에서 미지수가 항상 좌변에 있게 해서 풀라고 한 적은 초반에는 있다. 그 이유가 뭐다?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변에 있어도 됩니다. 자, 약분하면 1이 될 거고요. 자, 약분해 봅시다. 1, 2, 0, 0, 0. 얼마? 따라서 x는 얼마다? 정답 x 값을 정리할 때만 x가 좌변에 넘어오고 그 값을 우변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정답 쓸 때, 자,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 x의 값을 구하시오. 2,000이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자,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과보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31번인데요. 문제 단계를 보니까 1, 학생 수를 x라 하고, 자, 학생가 x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 수를 구하고 우표는 모두 몇 장이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건 우표가 모두 몇 장이 있는데 이 상황을 설명해보자면 이해를 해야 돼요. 너희가 반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반 친구가 지금 너희들은 알고 있겠지만 만약에
어디 뭐 현장학습을 가는 친구들의 인원수를 전체를 모르지만 우리 감독님들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우표를 한 사람이 6장씩 주니까 주는 걸 계산했더니 손에 9장이 남는 거야. 그래서 9장이 남으니까 조금 더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6장씩 주려고 했던 걸 내가 갖고 있는 우표를 다시 8장씩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장이 부족한 거지. 그렇게 상황을 생각하면 돼. 무언가 사탕이든 우표든 뭐 공책이든 여러 가지 물건들, 연필이든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갖고 있던 것들을 친구들한테 나누어 줄 때, 6개씩 줬더니 9개가 남는 거야. 그러면 그 9장도 또 다 나눠주고 싶잖아. 그래서 그 6장이었던 걸 8장으로 늘려서 나눠줬다. 이 상황을 이해해보면 이 말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결국은 뭐야? 6장씩 줬더니 뭐가 9장이 남고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우표 수란 얘기예요. 자, 우변도 우표의 수입니다. 자, 6장씩 줬다가 이번엔 몇 장씩? 8장씩 주고 몇 장이 부족? 3장이 부족. 부족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이너스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을 이건 사실은 식을 다음 단계에 써야 되는데 3장 부족이고 여기도 다음 단계 쓸까? 9장이 남고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X명한테 6장씩 줬다. 그럼 식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식은 6장씩 X명한테 줬고 9장이 남고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거예요. 이게 우표의 수예요. 자, 그리고 우변에는 8장씩 X명한테 줬더니 3장이 부족한다. 그러면 3장을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합니다. 자, 지금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돼요. 풀어내면 됩니다. 방정식으로. 자, 하고 오고 6x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따라서 x 값은 얼마다? 6! 아하!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 지금. 이게 2단계의 답이에요. 몇 명? 학생 수는 6명인데,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우리 뭐 찾아야 돼? 우표의 수를 찾으라고 했죠? 이게 1단계고요. 이게 2단계고요. 세 번째는 우표수. 우표는 몇 개 가지고 있니? 했는데 위에 2번에 보면 선생님이 좌변과 우변이 모두 다 우표의 수라고 했어요. 여기도 좌변도 우표의 수, 그리고 어디도 우변도 우표의 수. 그러면 아무데나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좌변에다가 대입할게요. 우표의 수 6x 플러스 9에 뭘 대입해? x에다가 우리가 금방 찾았던 걸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6 플러스 9 그래서 36 플러스 9 그러면 얼마다? 45 뭐가? 그렇죠. 우표의 수는 몇 개다? 3번의 답 우표의 수는 45장이라고 아니까지 적어줘야 합니다. 자, 됐죠?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32번 같은 경우는 학생 수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지금 이렇게 과부족에 관련된 문제는 학생 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전체 물건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풀면 됩니다. 32번. 자, 볼펜을 나누어 주는데 이번에도 자,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하면 둘 다 볼펜 수야. 볼펜 수인데 둘 다. 자, 볼펜 수예요. 나눠주는 방법이 다른 거야. 어떻게? 3자루씩 주면 한 자루가 남고 한 자루 남아. 그리고 오른쪽 우변에는 그래서 3자루씩 줬더니 한 자루 남는 거야. 그럼 남는 걸 다 사용하고 싶겠지. 사람이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래요. 자, 3자루씩 나눠주면 5자루가 부족해. 자루
부족해. 부족하면 나눠줄 수 없지, 네 자루씩. 그치? 자, 이때 학생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세 자루씩 X명한테 줬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돼? 4X명, 그러면 3X 남고, 지금 볼펜에 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건 더해주고요. 자, 세 자루씩, 자, 4X, 자, 부족하다. 어떻게? 마이너스 5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야기가 오고, 가고, 3X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6. 자, 따라서 얼마죠? x가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학생 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6명이 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 볼펜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좌변에다가 대입해도 되고요. 우변에다가 대입해도 됩니다. 아까는 좌변에 대입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변, 번외로. 자, 볼펜 수 구해봅시다. 4x-5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얼마를? x값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6 마이너스 5, 24 마이너스 5 몇 자루를 갖고 있다? 19자루. 이렇게 볼펜을 19자루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33번. 자, 33번. 자, 33번. 사과입니다.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역시 똑같아요. 학생 수. 자, 사과 수인데 사과. 개수죠. 개수. 자, 사과라고만 표현합시다. 좌변도, 우변도. 내가 갖고 있는 사과의 개수인 거예요. 자, 3개씩 나누어주면, 자, 3개씩 나누어주면 남겠죠? 자, 식으로 바로 쓰고 싶다. 근데 하지만 우리 감독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선생님이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5개씩 나눠주면 자 부족하다 8개 부족. 자 나눠주는 거 너희들이 직접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 상황을 상상해 이해해 그러면 되지. 자 3개씩 X명한테 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X 남고 2개 그리고 5개씩 X명한테 5X를 줬더니 8개가 부족하다 하면 얘를 풀어내면 됩니다. 풀어봅시다. 자, 3X-5X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0이고 자, 나눠주면 얼마다? 따라서 얼마다? X는 5 정답은 뭐라고 쓰죠? 5명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사람의 수, 학생 수가 5명이고 사과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자 1단계, 2단계, 자 3단계 갑시다. 사과의 수 아까도 얘기했죠. 좌변을 대입해도 되고 좌변에다가 대입해도 되고 무슨 값? x를 우변에다가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해봅시다. 자 3x 플러스 2에다가 x값을 대입할게요. 대입. 자, 3 곱하기 5 플러스 2 그러면 15 플러스 2다 얼마? 17이다. 그러면 정답을 쓸 때 뭐라고 쓰죠? 17개. 사과는 17개. 사람은 5명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 학생 수 5명 그리고 사과는 몇 개? 17개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되겠죠? 자, 오늘도 우리 감독이들 수고했어. 끝.